소리 잘 들리죠? 소리 잘 들릴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것은 옆 사람한테 속삭이듯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어서 계속 할 것은 두께 제일 헷갈려요. 0.8, 1.1, 1.6 둘 있는데 일단 일종 금속재 가이던성관 0.8 금속관 적어놓진 않았어요. 금속관의 후광은 얼마 이상부터죠? 후광은 2.3 후광이 붉은 것이 끝나는 거예요. 뭐 당연히 1T짜리도 있고 후광이면 2.3부터 시작한다. 금더기도 1.2부터 시작해요. 셀더기가 1.6부터 시작하고요. 그것도 약간 오해 소지가 있어서 이제 이렇게 외워버리세요. 1.6이라고. 원래 정확히는 이제 구성품이 부속이 1.6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부속이란 셀들끼리 연결하는 이음관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당연히 최고 높아야 되고요. 원래 셀석소 1.2 폭에 따라서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듣고만 흘려버리시면 됩니다. 폭이 150mm 이하면은 1.2T를 써야 돼. 1.2T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200mm 이하면 1.4T, 200이 초과되면 1.6T. 근데 그냥 편하게 그냥 1.6으로 해버리시고 풀더기도 2T. 근데 이제 산업기사로 가게 되면 또 옵션이 나옵니다. 그때는 외우셔야 되는 거고요. 버더기는 2.2T 이렇게만 깔끔하게 처리해 주시고 근데 이것보다는 주로 얘가 더 잘 나옵니다. 확실하게 머릿속에 막 외우시면 안 되고 실물이 있으니까요. 실물 활용해서 한번 케이블하고 금속관하고 같이 한번 칼싸움도 해보시고 역시 이 정도 돼야 되겠구나. 예? 그냥 몸으로 느끼시는 게 실습형이니까 직접 이거 한번 만져보시면서 그래 말랑말랑 아마 이따 딱 놓으시면 당연히 1m 정도는 해야 되겠다 지시점과는. 참고로 볼게요. 이거 설치할 때 여기 1m를 하고요. 이렇게 설치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또 그것도 애매해지죠. 일자형으로 할 것 같은데요? 늘어지지는. 그리고 당겨야 된다는 거죠. 당겨서 하시는 겁니다. 설치할 때 당겨가지고 놔둬버리면 쳐질 거니까. 근데 이제 뭐 물론 완벽하게 당길 수는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뭐 당연히 비닐 피복 되어 있는 것은 뭐 당기고 말 것도 없이 그대로 반듯하게만 해주시면 되는 거고. 이 뒤에 있는 것이 이제 정확히 외우셔야 될 사항입니다. 자꾸 반복하셔가지고 일단은 셀루런이, 플로원이 이런 말 자체가 생소하니까 이런 용어부터 해주시고 그다음에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왜 풀덕이 셀덕보다 더 두꺼워야 되는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풀덕이 더 두꺼운가? 셀덕은 바로 우리 인입으로 안 들어올 수 있어요. 여기다 해서 전선을 빠바방 집어넣고 여기다가 철근 슬랩으로 딱 치고 철근 콘크리트로 딱 쳐버리고 여기서 이제 인출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내가 만약에 뭐 이렇게 여기서 바로 그냥 여기서 이렇게 인출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여기다 난 다시 한번 뭐 이름도 여러 가지 액세스 플로어니 뭐 그러는데 여기다가 이제 플로어 덕트 넣어놓고 여기다 해서 올려치기 하고 여기서 다시 올라가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바로 부하라고 해야 되나? 걔는 바로 만나죠. 얘는 무슨 콘크리트 안에 들어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콘크리트 안에 들어있으니까 콘크리트를 또 보호받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니까 1.6 플로우 덕트는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이중바닥을 쇠판을 하겠습니까? 물러가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약하니까 두꺼운 걸로 ET 한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거 공통사항입니다. 모든 관 절연전선 써라. 그런데 절연전선에 이름 들어가는 게 5개형 비닐 절연전선. 그다음에 인임용 비닐 절연전선. 그 중에서 OW 제외고요. 그럼 여기는 DV를 쓸 수 있냐 없냐죠? DV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DV 됩니다. DV 되고 DV를 쓸 수 없는 것이 애자. 예, 애자는 못 쓰고. 애자는 DV도 못 쓰고 OW도 못 쓰고. 그다음에 이거 관대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 당연히 안전에 잊혀야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계속 같은 얘기지만 모든 기본적으로 전원 쓰겠다, 전기를 쓰는 선이다라고 하면 최소 2.5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1.5 스퀘어를 쓸 수 있는 경우는 제어 혹은 신호선으로. 제어나 신호선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이거 봐도 전기는 안 먹습니다. 이런 것들. 부동가격에서 아주 약한 전류. 그러면서 연산이 기본 원칙이고요. 이제 예외 사항으로 해서 10스퀘어까지 해서 단선 만들어 쓸 수 있다. 공일반경 쭉 나와 있는데 기억은 다 하지 마시고 요것만 단팥 쭉 하고 그다음에 3배짜리 2종 금속 가위라든가 3배짜리 하고 여기는 또 뺐는데요. 또 빈도수가 떨어져서 뭐죠? 6배가 아닌 거. 3배, 8배가 있고 단팥죽 8배고 12배짜리 하나 있죠? 일령이시. 연피 케이블은 비노 테이프랑 공일반경은 외경의 12배. 그 다음에 참고로 한번 보시게 밑에 특고압 옥내에 특고압 설비. 그래서 옥내에다 특고압 설비 하시려면 건축물 말합니다. 일반 건축물은 사용전압이 100kV 이하 시험 안 나와요. 네, 100kV 즉 쉽게 말해서 투투나이 이상 들어오지 마라 이거예요. 위험하니까.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니구나. 다 웬만한 건물들 다 투투나이 맞습니다. 네. 1호사 받는 건물들은 어디 있느냐 못 보실 겁니다. 1호사 있는 건물들. 만약에 도시 중심지에 1호사가 들어온다. 그럼 무조건 혹시 도시에서 이 시내에서 탈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시내에서요? 어디요? 청주에 가면 예. 맞다 청주. 예. 그 저기 현대전자 예. 그런 특수시설 빼놓고 일반 시내에서. 로펌에서 미국사 예. 그래서 그런 특수제 공단이라는 거 빼놓고 일반적인 이런 시내 뭐 영화관도 있고 막 그런 시설에서는 보기 힘들어요. 다 지하로 들어옵니다. 지하로. 그리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또 철탑 부지를 또 어떻게 매입할 것이며 또 도심지다 보니까 경관 즉 철탑과 철탑 사이 거리도 더 줄어들어요. 시설 비용도 만만치 않고 그렇다고 뭐 지중이 싸지 않은 것도 아니고요. 근데 땅값 이런 거 생각하면 임대비 생각하면 그리고 보통 철탑 중에 논에 있는 철탑 보신 적이 있으시죠? 논 한가운데 철탑 덩그러니 있는 거. 그런 두 가지 경우에 거의 대다수는 임대로 해서 임대비 얼마씩 주고 쓰고 매입에서는 거의 팔지도 않을 거고요. 100kV다라고 케이블 트레이로 갈 수 있는 것은 케이블 트레이는 이게 35km 이하가 투투라인이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왜 투투라인이라고 쓰지 않고 35라고 썼느냐? 전 세계가 통일해서 쓰려고. 통일해서. 나라마다 전압이 틀리니까. 35 이하는 다, 우리나라는 투투라인을 쓰겠지만 다른 나라는 뭐 24 케이블을 쓸 수도 있는 거고, 30을 쓸 수도 있는 거고, 다 틀려서. 그것도 빼먹었네. 그리고, 그렇게 되고요. 참고로 여기서 앞에서 해야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다 케이블마다 지압상이 있겠죠. 시설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버스덕트 같은 경우는 뭐 습기 있으면 안 되고 등등등 지압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압 안 맞는 거, 이 합금 쾌각, 합성 수지관, 그다음에 금속관, 케이블, 그다음에 가해전선관 이것은 웬만하면 다 제약 안 받고 쓸 수 있어요. 금속 가해전선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잘 나와요. 다음 중 뭐 저쪽에서 시설할 수 없는 장소, 시설할 수 없는 시설 방법 등등. 합금 쾌가라고 머리 딱 넣으시면 됩니다. 합금 쾌가라고. 그다음 밑에 전선의 허용 전류 글씨 있어서 당연히 전선에는 다 나름대로 흘릴 수 있는 한도가 있어요. 뭐 육스퀘어, CV, 4코어짜리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 41A 정도 쓸 수 있고요. 그런 걸 외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느냐? 차단기가 예를 들어서 15A 차단기다. 라고 하면 그 당연히 15A 차단기면은 15A 넘어가게 되면 그냥 트립되겠죠. 그럼 전선은 15A를 안 넘겨야 되겠죠. 근데 일단 딱 여유를 줘갖고 하기 때문에 전선 한 20A 정도 버티게 하고 차단기로 15짜리 딱 끊어버리면 완벽하게 부어 되겠죠.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이 전선이 20A를 버티는 전선이에요. 20A까지 흘려도 함을 잃는 전선인데, 자, 이 전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차단기를 설치할 겁니다. 차단기 용량은 30A짜리를 쓰게 되면은 보호가 안 되죠. 얘는 차단기 때문에 30A 쭉 흘러도 정상이네. 근데 얘 입장에서는 막 후달리겠죠. 그러면 당연히 20짜리 쓰면 그렇죠. 불안하죠. 얘가 뭐 디지털도 아니고 딱 맞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유롭게 15A짜리 쓰면 애시당초 설계할 때도 예를 들어서 15A를 쓸 것 같다. 그럼 당연히 차단기 15짜리 쓰고 전선은요 15보다 약간 더 잘 견디는 거 이게 넣어야 되겠죠. 그랬는데 이 15A짜리가 고장나서 교체를 해야 돼요. 여기 보니까 차단기 하나 있네. 딱 크기도 맞는 것 같고 딱 깼어요. 보지도 않고 차단기 봤더니 30A짜리.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해서 과부하 뭐 20A, 30A 안 끊어지겠지만 단락은 차단 되겠지만 과부하는 차단 못 돼버리니까 전선이 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전선의 허용전류라는 것도 전선의 허용전류 스파크 될 건가? 이런 책에 있는 내용이죠? 네, 책에 있죠? 그래서 전선 한번 만들어지면은 허용전류가 딱 정해져 있겠죠. 자, 그런데 그 전선을 따끈따끈한 난로 옆에서 쓴다. 그럼 당연히 그 전류를 못 쓰는 겁니다. 전선의 허용 온도는 다 온도 때문에 제약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주의환경 고려해야 한다. 그런 얘기. 그래서 여러 가지 볼 수 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런 거 그냥 이렇게만 알고 계시고 뒤에서 배울 거예요. 원래 이 챕터도 뒤에 나오면 한 챕터가 됩니다. 뒤에 또 나올 내용이니까. 자, 그럼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성 수직원 공사의 특징 중 옳은 것은 56페이지? 56페이지. 네, 56페이지 1번. 합성 수직원 공사, 내열성, 내한성, 내부식성, 내충격성 다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사실 틀린 말 없죠. 합성 수직원은 제일 포인트가 뭐예요? 이거죠, 이거. 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금속관하고 비교했을 때는 보면 내충격이 안 되는 거고. 근데 같은 합성 수직원이라도 좀 더 강한 거, 약한 거 나뉘겠죠. 그래서 하위관이냐, 그냥 구위관이냐 이렇게 나눠서. 물론 내열성이란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골라야 되니까. 내열성도 70도에 버틸 것이냐, 90도에 버틸 것이냐. 근데 금속관 앞에서는
말할 것이 안 되는 거고요. 사실 이건 살짝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죠. 골라치겠습니까? 그럼 2번 틀린 거. 1번 무전의 음료가 이제 없죠. 밖으로 안 빠진다 이거죠. 그다음에 무게 가볍고 시공이 쉽다. 자,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는 항상 합성, 즉 PVC하고 금속광을 대놓고 딱 비교하는 게 맞는 거. 어려운 문제가 돼버리면 섞어놔요. 이번 호권은 같은 합성 수치를 이용해서 PVC하고 그다음에 PE광을 비교를 한다거나 그래서 되게 좀 생각을 하게끔 만듭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난이도가 있는 거고 이 특징이 금속관하고 비교를 해보자는 거죠. 그럼 당연히 금속관하고 비교하면 당연한 월등히 맞는 말이고요. 금속관 볼 거 없이 당연히 맞고 그 맞는 말이고요. 덧잘 필요 없고 그다음에 그렇죠. 여기까지 괜찮았어요. 뒤에서는 반드시가 아니죠. 따로따로 둬도 무방하다. 그 다음에 장점 세 번째. 이것도 금속하고 비교해 볼게요. 절연이 우수하다. 맞고. 이건 확실히 틀렸고요. 금속하고 비교하니까 내부식성 금속하고 비교하고 얘는 좀 그렇죠. 금속하고 비교하면 확실히 안 돼요. 이제 이런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답을 일로 걸로 하려면 금속하고 비교하는 것 같고 답을 일로 하려면 뭐랑 비교해야 돼요? 장점이 아닌 거죠? 가위는 선언하고 되게 이런 것은 애매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둘 중에서 굳이 하나 고르라면 어느 쪽으로 선이 가능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확실한 건 이거죠. 네. 기회수값이 높다라는 거. 그리고 시공하기 어렵다라고 하는데 사실 되게 주관적인 방법이라서 금속관도 막 제끼고 하는데 PVC는 어떻게 돼요? 불로 지지잖아요. 그죠? 그럼 사람한테 물어봤을 때 뭐가 더 어려운 거냐? 불로 지지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확실하게 말할 수가 있으니까. 한번 나는 PVC가 더 튼튼한 것 같아요. 그럼 둘이 칼싸움 한번 해봐. 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아니, 잘못한 건 아니에요. 이거 기출 문제 그대로 낸 겁니다. 일부러 수정도 안 했어요. 문제가 이렇게 아마 이제 그 뒤로 해서 뭐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문제 내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냅니다, 내기는. 그래서 문제 난이도 올린다고. 사실 문제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들겠죠.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전문가 플러스 언어학자 플러스 언어학자도 들어와야 돼요. 국어학자도 들어와야 됩니다. 자기네끼리는 전문가끼리는 다 아는 말이에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일반인이 들었을 때는 뭐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네끼리 막 쓰는 말이라서. 근데 언어학자는 당연히 넣겠습니까? 안 넣겠습니까? 안 넣죠. 그 다음에 또 만들었으면 검수도 해야 됩니다. 검수도. 근데 아시겠지만 제일 나름대로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수능 문제예요. 수능 문제 출제하면 한 달 전부터 잡아가가지고 호텔에 집어넣고 쓰레기도 안 버려요. 쓰레기도 다 모아놨습니다. 밖으로 배출 안 시키고 다 모아놨고 통신 안 되고 오직 딱 나갈 수 있는 중간에 나갔다 올 수 있는 경우가 딱 하나 있답니다. 부모님 상. 그것도 인사만 하고 오는 걸로 잡아다가 그리고 나서 시험이 딱 끝났다 그럼 그때 풀어줘요.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도 막 나눠진다. 문제 내는 팀, 그다음에 문제 검토하는 팀이 있고요. 검토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고등학교 선생님도 잡아가요. 뭐하냐? 풀어봐라.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이 풀어봤을 때 이건 아닌 것 같다. 너무 수준이 높다. 이거 우리가 배우는 과정 아니다. 그렇게 해서 막 한 과목이 몇십 명씩 들어갑니다. 근데 뭐 그래도 실수가 나오는데 뭐라고 몇시도 안 나오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두 명이서 착착착착착 좋다고 잘 만들었다고 딱 버렸다가 그래서 가끔씩 신경영 새로 출제되는 문제에서 잘못내가지고 다 맞게 해준다거나 그런 결과수가 생기죠. 지금은 이제
산업인력 본다면 그런 걱정이 해방됐습니다. 왜냐? CBT라서. 누가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의 제기를. 증거가 없으니까. 기록이 의존해야 되는데. 그러나 걱정하지 마. 그런 실수 한두 개 있을 수 있겠죠. 좋지 않은 사람에서. 그러나 우리는 그 한두 개, 설마 여기서 목표를 나는 60문제에서 36개야. 그러시면 안 돼요. 아니다. 됩니다. 60문제 중에서 목표를 32개만 가져가시면 돼요. 나머지 찍으면 됩니다. 32개를 목표로 해서 일단 초반하시고, 그 다음에 배울 때 좀 FM대로 배우고, 뭐든지 기능사만 하시더라도 FM대로 배우셔야 나중에 써먹습니다. 나중에 교육받고 기억나는 게 뭐냐 했더니, 전선 감고, 배관하고 그런 것도 기억 안 나. 막. 당연히 그랬을 건데, 그래서 그냥 그런 것은 암기하면 그냥 날아가 버리는데, 이해를 하면, 들으면 기억이 나요. 언제든지. 그래서 가급적이 이해 중심으로. 이런 것은 던져버려야 돼요. 시험 보고 던지면 돼요. 설계 과목은 웬만하면 시험 끝나잖아요.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깔끔하게. 재수없이 기억에 남아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나중에 이제 얼마 기억하시면 되냐. 아, 이 내용 배운 것 같다. 찾아봐야겠다. 찾을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되시는 거예요. 요새 뭐 참고 일도 안 했죠. 제목만 하면. 뭐 4번에 PVC 한 번 표준 길이는 4m. 그 다음에 합성 수지관 굵기를 호칭을 뭐라고 하냐. 바로 부른 호칭. 말이 좀 이상해. 언어자 보면 이상하다 할 거예요. 그래서 단면 근사 내경이죠. 정확히 이렇게 해요. 같은 이런 합성 수지관의 굵기를 표시할 때 뭐를 근거로 해서 표시를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문제 출제가 돼야 되지. 아는 사람끼리 그냥 대충 했다는 얘기죠. 6번에 후광연성관 호칭은 그래서 이렇게 내야죠. 안티름의 크기로 정하며 짝수로 표시하고 뭐 이렇게 해야 이게 맞는 표현. 이건 이제 하다 많은 것 같아요. 7번에 해당되지 않는 거. 그래서 몇 번일까요? 기본 16으로 시작하는 거고. 너무 가깝지 않나요? 그렇죠. PVC면은 ET가 기본인데. 그죠? 여기 ET 버리면 그냥 돌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없습니다. 그래서 16, 물론 합성수 시간에 14도 있는데 14는 외우지 마시고요. 금속관 스타일로 외워버리시게요. 16, 22, 28. 28 다음에 66에 36. 36.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약간 백사가 저거. 그렇죠. 이제 한번 그거 생각 한번 해보세요. 54까지는 6의 배수네. 네. 백사를 빨리 구워서 오셔가지고 뭐죠? 그 사이에 다 터진다고 이렇게. 그러면 쫙 해서 이렇게 해서 외워줄 수가 있죠. 그 사이에 다 먹고 없어진다 하면서. 그 다음에 8번 CD 호칭에 속하지 않는 거. 다행히 비슷하게 나올 거네요. 네. 근데 이거 외우지 마세요.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거 사실 틀리라고 되는 문제예요. 우린 금속관 하나만 외워도 어딥니까? 이거 사실 출제 의도는 틀리라고 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걸 외우고 있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변태기가 있어요. 아니면 숫자에 타고난 사람. 법전인가? 어제 드라마 뭐 하는 거 있던데. 그 은영이 아저씨. 숫자 하나는 뭐 타고나가지고 외워진다는데. 뭐 계좌번호까지 뭐 다 외운다는데. 뭐. 드라마에서 이제 몰라도. 그게 다 타고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길치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길치가 아닌 분들은 이해가 안 가죠. 네. 왜 길치를 모르지?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아까 말했던 고승덕, 천정배.
이 아저씨도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보면 아는데 왜 모르지. 자, 9번 합성 수지제 가해 전등관으로 이렇게 짝져진 거. PVC하고 CD, 뭐 PF가 뭐냐면 CD관 있죠? 네. CD관에다가 그냥 한번 비닐 한번 더 씌워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PF입니다. 그럼 10번에 제가 그렇죠. 어제까지 했었고 오정근님 예. 10번 예. 예, 10번. 합성 수지 전문가 공사에서 반상호간 접속에 필요한 제품은 이 커플링, 이 타이터, 리머, 모모는 그래서 관은 커플, 네, 관은 커플입니다. 전선관에서 커넥터라는 것은 박스랑 예. 그리고 전선에서 커넥터라는 것은 전선끼리 연결하는 거. 그걸 커넥터라고 하고요. 그럼 11번에 염찬우님 네. 네. 접착제를 사용하여 합성 수지관을 삽입해 접속할 경우 단위 깊이는 합성 수지관 외경이 최소 몇 배인가? 1 0.8배, 2.2, 1.2배, 3 1.5배, 4 1.8배. 앞으로는 이제 문제만 읽어주시게요. 네. 당연히 0.8 아니면 1.2가 답이 될 거고요. 본드 쓰면 0.8, 안 쓰면 1.2. 그 다음에 안승일님 네. 12번 네. 합성 수질환 상공이 잔과 박스는 접속 시에 삽입하는 부피를 반 바깥쪽은 몇 배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반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예. 그래서 1.2. 참고로 원래 문제는요. 숫자는 작은 숫자에서 더 큰 숫자로 갑니다. 이렇게 갑니다. 작은 숫자 큰수록. 그 다음 글씨가 많다. 그러면 글씨가 많으면 1번, 2번, 3번, 4번. 이게 국룰이에요. 국룰입니다. 그런데 선택지를 봤더니 숫자가 막 마음대로 섞여 있다. 그 다음에 글자 수가 이렇게 배열 안 돼 있고 막 섞여 있다. 그러면 뭐냐? 답안지 숫자 조정하려고 바꿔치기 한 거예요. 예. 그런 문제 답을 좁힐 수가 있어요. 얘가 일자로 배열했을 때는 답이 안 나오니까 틀어놓다. 그런 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런 걸로 해서 봤을 때 맞춘다는 개수를 60문제에서 사지선 나니까 15개씩 물론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몇 개씩 왔다 갔다 하겠죠. 최소 10개, 최대 20개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한 줄로 찍는 게 유효해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날 시험 본다면 화요일인가요? 네. 평가 우리 자체 평가 28일. 근데 그러실 거예요. 뭘 배운 게 있다고 평가냐? 네.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배운 범위까지만 자신 있게 푸시고 아는 건 안 배운 범위는 어떻게 돼요? 한 줄로 쫙 대신 한 줄을 쫙 찍으실 때 정확한 것만 가지고 내가 좀 애매하다 하는 것은 빼버리셔야 돼요. 이건 정확하게 쉽게 말해서 손모가지 걸 수 있다. 이 문제 틀리면 손모가지 건다는 그런 문제만 가지고 돈을 찍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웬만하면 20문제 나올 거고요. 60점 이상인가요? 예, 60점 이상이고요. 근데 본인 실력으로 8개 정도 푸시면 일단 8개 푸시면 됩니다. 8개. 그러면 어쨌든 운 좋으면은
14개도 받고, 운 없으면 그냥, 아무리 운 없어도요, 8개니까, 그렇구나. 3개 더 맞으니까, 11개. 12개가 합격인데. 네. 똑같이 60문제 1시간 보는 거예요? 아니요, 20문제. 20문제. 20문제, 원래 20문제 20분인데, 저는 20분 안 드립니다. 10분 드려요. 아, 전기 설비만 나오는 예, 전기 설비만. 10분 드리는 이유는, 아는 문제면 10초에 풀잖아요. 모르는 문제는 1시간 잡고 있어봐야 모르는 거고요. 아는 문제 푸시라 이거예요. 아는 것만 풀고. 나머지는 정확히 카운팅해서 딱 찍어버려요. 13번에 직각 구부리기. 친절하네요. 그래서 안쓰림이 18이다. 그러니까 뭐 고민할 것 없이 직각 구부리구나. 근데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그랬죠. 10개 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10배에 제가 가까운 게 뭐예요? 187. 187. 이거 객관식이니까 이렇게 푸셔도 되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작업형으로 갈 거기 때문에 계산을 해야 된다. 계산은 이제 실습하실 때 정확히 해보시고요. 14번에 서동명님. 경질, 비밀관의 가공 작업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그렇죠. 네. PVC 90도 구부리고 반 옵셋 SM 구부리기가 이거예요. S 구부리기 반 옵셋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요. 커플링이면 관 연결시키는 거. 부싱. 그다음에 이어 박스 터미널, 이어 박스 커넥터. 이어 박스 커넥터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죠? 뚜껑도 있어야 되고. 뚜껑에 나사도 넣어야 되죠. 나머지는 다 불로 지져가지고 커플링 자르기만 하면 됩니다. 자르고 끼우면 될 거니까. 그리고 그럼 어떻게 끼우냐? 안 끼워진다 할 거 아니에요, 분명히. 이렇게 자르면 쥐가 다 들어갈 수가 없죠. 불로 지지면 넓어질 거 아니에요. 다 끼우면 되죠. 불로 지져가지고 넓혀가지고. 그런데 못하는 건 뭐예요? 나사는 낼 수가 없으니까. 나사는 못 내니까 커넥터 못 만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꾸로 말해서 1호 박스 커넥터는 만들 수 있나 없나? 만들 수 있죠. 1호는 어떻게 만들면 돼요? 앞머리만 살짝 그냥 1호는 그냥 얘가 1호니까 여기만 피면 된다는 거죠. 늘려가지고 좀 모양이 예쁘게 나오진 않겠지만 박스에다 나중에 넣을 때 이렇게만 들어가면 되니까 뭐 여기서는 이제 펴가지고 바깥쪽에서 넣으면 되죠. 이걸 지져가지고 씌워놓으면 되니까 1호는 만들 수 있어요. 2호는 나사 때문에 못 만든다는 거. 그 다음에 15번에 이거 보실 때 이거 잘 이해 안 가르쳤죠? 제가 설명을 해도 그러면 평소에 이걸 딱 쳐놓으세요. 근데 방금 전에 이걸 187mm 나온 거 이해됐다 하고 하는 것은 그냥 동그라미를 치시든가 그러면 다음에 복습할 때 보실 때 별도로 표시해놓은 것만 딱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고로 옛날부터 하는 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긴 하지만 무슨 좋은 말입니다. 하여튼 백편의 차. 현, 예. 독서백 병의자야. 예. 책을 100번 읽으면 그렇죠. 뜻이 통한다고. 아무리 처음 본 어려운 책도요. 100번 읽으면 이게 알아먹습니다. 누가 읽든 누가 하든 간에 100번을 읽으면.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 한 번 보고 어렵다. 당연히 어렵죠. 2번 봐도 어렵고 3번 봐도 어렵고 4번 봐도 어렵고. 그런데 어렵다 했지만 처음 봤을 때 하루가 걸렸다. 2번째 볼 때는 자기도 몰라요. 시간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시간이. 그러니까 100번 보는 순간에는 100번 보면 어떻게 돼요? 책을 이렇게 보죠.
만화책 읽듯이 쫙 펴가지고 그래서 시간이 단축되고 그래요. 그래서 쉬운 말로 예를 들어서 같이 저랑 여러분들이 같이 시험 본다. 김여생 같이 본다. 그럼 저는 한 5분 만에 나옵니다. 100점 보장을 못해요. 검토를 안 하면 못 나옵니다. 안 하면 그럼 톡 보고 쭉 끝나겠죠. 제가 머리가 똑똑한 게 아니라 저는 이 책을 몇 번 봤을까요? 하여튼 여러분보다는 많이 봤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 책을 할 때 이 책의 원판이 제가 만든 거거든요. 원판을 제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머릿속에 좀 꼭 들어있는데 중간에 좀 수정을 또 하셔가지고 했으니까 저도 기억이 안 나는 것도 있고 편집이 좀 바꿔진 것도 있고 하는데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8번에 아니 16번 16번 때 15번 15번 네, 예. 배창영님 합성수지 전선과 동사에서 하나의 관료 기가 부분을 제시는 역해들을 초과해서는 안 되는가. 1. 비교도 2. 세계서 3. 외계서 4. 3개 이상 하면은 작업 입선이 안 돼요. 그래서 딱 3개까지 괜찮아요. 4번부터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초과라는 말 때문에. 네. 그 다음에 박지원님 16번 합성 수지관을 세대의 등으로 지지하는 게 지지정 간의 거리는 거리예요. 예, 지진거리는 1.5. 이런 문제는 바로 3초, 5초. 네. 3초, 5초가 되는 거고. 17번에 나성재님. 금속관 공사에 의한 조합 운행 배선에서 잘못되어 있습니다. 예, 잘못된 거. 1번. 전선은 재련전선일 것. 케이블 써도 됩니다. 금속관한테 케이블 쓴다고 해서 딴 집에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있어요. 돈 주는 사람은. 근데 이제 불가피한 경우는 써야 되겠죠. 반드시 쓰라고 하는 공사도 있습니다. 뒤에 배우실 거고요. 당연히 관 안에서는 접속점 없어야 되고요. 알루미늄 16인가 잘 모르겠고. 14번. 5개형 비밀전선 사용하지 말아야 되죠. 확실히. 그러면 이제 얘가 맞는 표현이죠. 그럼 우리 앞전에는 우리가 단선은 구리는 10스퀘어까지였고 추가로 이제 알루미늄은 단선은 16스퀘어까지 만들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구리는 10, 알루미늄은 16. 근데 알루미늄 16이라고 이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어차피 얘도 맞으면 얘도 맞는 말이었다면 얘가 틀린 말이 될 거니까요. 그 다음에 김한결님 18번 박스의 금속관을 고정할 때 사용하는 것은 그렇지, 박스 고정할 때 이건 좀 애매하죠. 로크너트를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링 유선을 말을 하는 건지 링 유선으로 답이 들어와도 가능한 소리 이야기는 되죠. 고정할 때 구멍이 헐거워서 쓰고 하니까 링 유선으로 쓰니까 당연히 얘가 맞을 거고요. 로크너트 부식은 절대 아닙니다. 이제 실습하시다 보면 부식도 마치 나사가 들어있어서 부식도 이렇게 나사가 들어있다 보니까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부식만 가지고 접속될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로크너트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 부식은 끝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임시랑 표현을 할 수는 있어요. 박스에다 넣어가지고 노크너트가 한 개를 겠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하나 집어넣고 열어놓고 여기 뒤에 고정 시간이 없으니까 살짝 눌려가지고 이걸로 어떻게 커버 칠 수 있는데 임시형 편이고 얘는 절대 고정형이 아니고 용도가 뭐예요? 전선 피복 다칠까봐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게끔 깎아놓은 겁니다.
부싱. 예. 이제 그래서 잘못 알면 예전에 한 번도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실수만 하면서 이제 금속관도 하고 나서 그때는 시험 타이밍이 좀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실수 다 하고 시험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본인이 부심 가지고 고장 시켜버렸던 거야. 그러니까 답을 뭘지 고민 한참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19번 금속관 공사 부품이 아닌 것. 그렇죠. 덕트죠. 덕트는 덕동사만의 세계가 있으니까 뭐 이 정도는 쉽게 다 커버하실 것이고. 그래서 문제를 그냥 쭉 넘겨볼게요. 20번은 직각 구부리기. 노출이면은 유니버셜 엘보고, 네이비일 때는 뭐죠? 네이비. 노멀밴드. 네. 노멀밴드는 네이비고, 유니버셜 엘보는 노출이고. 그 다음에 21번. 접지, 금속관을 접지하는 데 쓰는 거. 이거는 그냥 몰라도 하겠네요. 접지라는 말 들어가 버리니까, 접지 클램프. 그 다음에 22번, 엔트런스 갭, 엔트런스. 물론 영어 울렁증 계신 분들은 뭐 쉬울 수 있겠지만, 울렁증 없으신 분들은 엔트런스로 입구, 출입구. 엔터 아시죠? 엔터 누르면 어떻게 돼요? 컴퓨터에서 엔터 누르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엔터에서 같은 말, 엔터랑 같은 말이에요. 같은 뜻이고, 그러니까 명사형인 거고. 그래서 목적은 인입구. 그 다음에 23번. 관공사, 금속공사, 박스 내에서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 써야 되는 거. 그러면 접속기로는 커넥터가 있을 거고요. 그렇죠? 커넥터. 직결한다면은 귓꼬리 접속을 하셔야 되고. 혹시 귓꼬리 접속하고 와이어 커넥터가 접속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귓꼬리 접속은 손으로 다 5바퀴 이상 돌려가지고 딱 접어서 테이핑 딱 붙이는 거고, 와이어 커넥터는 손으로 2바퀴 돌렸다가 와이어 커넥터 꼽아서 쫙 해서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유니온 커플링은 한쪽은 돌아가고 나머지는 안 돌아갔을 때.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그것도 하나 할게요. 이제 시설을 다 했어요. 시설을 싹 해가지고, 딱 해서 고정 다 돼 있다 하고요. 금속이 싹 고정이 돼 있습니다. 파이프. 네. 뭐지? 자, 이러면 고정돼 있을 때, 이제 중간에 풀어내야 되겠죠. 그럼 이 절대가 안 빠지는 거 아시죠? 빠지지도 않고, 그럼 어떻게 돼요? 잘라야 돼. 아니면 어떻게 돼요? 끝단도 쫙 가가지고 하든가. 한번 쓰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5도가 못합니다. 절단해서. 아니면 어디선가 하나 아예 늘을 빼가지고 한다거나. 중간에 수정하기 힘들죠. 수정할 것이 있으면 이제 뭘 쓰면 돼요? 유니온 커플링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나사 없는 문화사 커플링. 문화사 커플링은 똑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쓰고 나사 자체가 없고 어제 봤지만 이렇게 나사만 위에서 박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얘를 뭐 메이커마다 틀리는데요. PTP 이렇게도 쓰더라고요. 파이프 투 파이프 해서. 근데 뭐 이 신경 쓰지 마세요. TPP 거치는 마음이 거예요. 근데 파이프가 들어요. 파이프. 문화사 파이프. 그 다음에 25번. 콘크리트 건물에 노출, 금속광, 직각 구부리기. 그러면 유니버셜. 금속관의 콘크리트 배설, 관두께는 1.2T. 네, 1.2T. 그냥 노출은 1T 이상.
다음 27번. 27번은 다 짝수네요. 다 짝수고, 이제 아닌 게. 이거. (50은) 전선이죠. 네, 전선. 그다음에 근데 이건 기억하시고요. 70은 딱 전선도 70이고 후광도 70이고 딱 punktum 걸리는 거. 28번. 이제 28번이 제발 맞춰달라고 부탁하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어떤 문제인지? 28번 딱 보고 이거 틀렸다. 그럼 완전히 기본이 없다는 거죠. 후광이 뭔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홀수인 19가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28번 같은 문제 틀리신 분이 설비 어렵더라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거짓말한 거 아니죠? 28번도 어려운데 당연히 더 어려우시겠죠. 29번 무조건 아니잖아요. 어찌됐든. 그렇죠. 예. 근데 틀린 분 당연히 나와요. 당연히 나옵니다. 왜? 독도가 한국 땅이 아니라는 진짜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사람이 분명히 1%는 잘 거예요. 그 다음에 또요. 예, 잘못 눌러가지고. 전화 왔을 때 독도 우리나라 딱 몇 번 누르서 하고 있다가 잘못 누르는 정량이 없잖아요. 그런 경우. 그래서 3, 4% 나옵니다. 당연히 검토 안 하면 틀리는 거예요. 순간 뭐가 쑤여가지고. 그다음 29번에 후광 길이는 3.6. 그다음 30번 22mm 후광 연수가 놓을 수 있는 전선의 내부단 면적. 뭐 수학 문제도 아니고. 30번이요? 네. 풀이는 밑에 있으니까 풀이 하시면 됩니다. 지금 안 풀어진 이유는 아니 나오기도 하고요.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어차피 푸실 수 있는 분들은 답지보고 푸실 거고 그러니까 그냥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건 틀려도 돼요. 다 맞을 필요는 없습니다. 네. 틀렸다고. 32%로 한다라는 말이 없으면 어떻게 그런 말을 안 주면 안 되죠. 최소한 분위기가 작다라고 그래만 이제 32%면 쉬운 문제가 아니고 보통 그럼 3분의 1로 단서점을 줘야 돼. 동의 붙기다. 한글로 쓰겠죠. 그 말을 안 주고 이렇게 내버리면 당연히 크레임으로 그렇죠. 3분의 1로 2분의 1로 그렇죠. 그걸 이제 더 치다 분들은 그런 말을 안 듣고 답은 둘다 이래냈더니 답은 하나도 안 나오고 답이 둘다 했으면 크레임을 수가 있는데 답이 따라하고 있으면 그런 데 신경이 많아요. 우리 기억할 것은 3분의 1이다. 5분의 1이다. 실기예요. 이거는
이유를 좀 봐야 돼. 실제로 쓰거나. 제가 수정할 때 한번 좀 쓰는데 가끔씩 보면 이해가 돼. 한번 써야 없는 거 잘안 쓰니까 계속 한 번도 써야 돼. 가만히 살면 아는 게 별로 없어. 이렇게 뭘 하다 보면은 참을 뭐든지 그래. 아는 것도 같은데 나는 교리가 궁금하게 따져보면 아는 게 별로 없어. 물도